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브라보 보험.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내가 65세가 넘었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보장이 안 되나? 그리고 좀 보험 든 게 많은데 좀 깎아주면 좋고 특약도 조금 싸게 좀 해줘. 그리고 환급 보험료고 왜 이렇게 적어? 좀 많이 좀 주면 안 되나? 그게 저도 그런 보험이 있다면 가입을 좀 하고 싶네. 예. 아이고, 총각도 아무도 것도 모르는구먼. 오늘 브라보 청춘 클럽 가면은 전문가 선생님이 알려주신대. 나하고 가가지고 상담 받아보자고. 갑시다. 오, 좋죠.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중장년 보험입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인데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바로 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재무설계사 김태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보험. 네. 사실 노후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험일 것 같은데 네. 이 중장년층이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네. 물론 중장년도 포함이 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연령대와 상관없이 네. 가장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보험은 바로 의료실비보험입니다. 네, 의료실비보험인데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갱신형으로 대부분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 비갱신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유지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실상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바로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연령대와 상관없이 네. 누구나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다. 실비보험. 그렇죠. 우리 작가님 폐지했다는데 빨리 다시. 큰일 납니다. 큰일 났네요. 올해 4월에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분께서는 당연히 실비보험 가입하셨을 것 같고 네. 다른 보험들은 어떤 거 가입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가장의 경우인데 네. 가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이제 조기에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아니, 남겨진 가족을 네. 위해서 생명보험. 좀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종신보험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정기보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그 사망보험 쪽을 좀 네.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들은 이런 보험들이 들어 좋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네.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한 번 걸렸을 때 뭔가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이냐, 아니면은 내가 한 번 걸리더라도 이후에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중복해서 계속 지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네. 다 중복 가입이 되느냐, 아니면 중복 보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비례해서 나중에 나눠서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 금액이 네. 잘 맞게 네네. 정확하게 잘 하고 있나? 이건 사실 알아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네. 뭐 특약이나 이런 게 없고 뭐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거는 뭐 저축성이냐 아니면 투자형이냐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 보험료가 적정한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증권, 보험 가입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장보험료라는 게 있고, 보장보험료요? 네, 그다음 적립보험료 적립. 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증권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보장보험료는 5만 원인데 네. 적립보험료가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학계보험료는 뭐 2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은 20만 원 내가 내고 있으니까 나는 뭐 보장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봤더니
적립보험료만 15만 원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만 원짜리 보험하고 똑같은 그렇다면 경우죠. 그 적립보험이란 건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닌 건 거죠? 받을 보장만- 수는 있죠. 네. 예, 받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막 그렇게 많이 붙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그냥 적립만 되는 네네네. 식의.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우리 의료 실비보험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가분께서 해지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꼭 해야 된다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거기 병원에 우리 자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비를 받는 것보다 내가 저축을 해서 돈을 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그냥 차라리 그 돈을 네.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그래서 낫지 제가 않나. 가지고 있다 나중에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실비를 네, 뭐 하려고 가입하냐. 그렇죠. 근데 실비 저축 네. 그 두 가지 놓고 이제 보면은 작년에 크게 히트를 쳤던 영화에 네. 한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네. 무엇이 중헌디? 아, 명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은 이 저축 뭐 하면 좋죠. 네. 하면 좋은데 이 저축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저축이고 네. 뭐 나는 의료비를 목적으로 저축을 하겠다 네. 하는 분들은 없기 실질적으로 때문에. 네,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네.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서서히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는 네, 대한민국 통계 자료에 비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네, 사용하는 전체 비용이 의료비가 네. 대략 어느 정도 되실 것 같나요? 아, 많긴 많겠죠. 예, 이 네. 전체 내가 사는 데 동안 그 들어가는 의료비가 그냥 억 정도가 들어가요. 1억 정도가. 남녀 평균적으로 네.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됐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의료비가. 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네. 뭐 내가 의료비를 뭐 위해서 1억 정도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뭐 하면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바쁜 시기인데 네. 돈 들어가는 데도 가뜩이나 많아 죽겠는데 그렇죠. 내 의료비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뭐 1억을 모은다?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네. 내가 의료실비를 가입을 해서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내가 이 보험료를 1억 원까지 낼 것인가? 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시는 게 더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혜택의 보장보험에 중복 가입 괜찮은 건가요? 같은 보험을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이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중복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 보상을 하느냐, 아. 이런 부분들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지간한 보험들은 네. 웬만한 보험들은 여러 개 가입을 하시면 네. 중복으로 다 보상을 합니다. 아, 웬만한 것들. 네, 뭐 진단비들 대표적인 뭐 암 진단비라든지 네.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보상을 다 하는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의료실비 보험이에요. 아까부터 네.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오늘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의료 실비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쓰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료실비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여러 개를 가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네.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 이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골절 진단비가 20만 원씩 나오는 보험을 네. 5개를 들어놨어요. 네. 그럼 골절이 됐을 때 네. 5군데에서 다 돈이 나오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간 돈은 20만 원도 안 되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네. 5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내가 의료실비를 4군데 가입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럼 4군데에서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나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아. 4군데에서 나눠서 네. 뭐 12만 5천 원씩 해서 네. 나눠서 딱 50만 원 채워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보상이 되느냐, 비례 보상이 되느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50만 원 맞춰주는 거면은 한 군데만 들어도 그냥 5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아, 실비보험은 하나만 네. 잘해서 갱신됐을 때 계속 좀 돈을 내더라도 이렇게 좀 하나만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죠? 여러 개를 가입해봤자 네. 어차피 쓸데없는 돈이라는 거죠. 좋은 팁이었습니다. 저도 한 2개 있었는데 네. 하나 해지했거든요. 참 이런 게 참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조심시 안정동에 사는 60대 유꼼꼼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꼼꼼하고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던 편이라 보험 가입을 많이 해놨는데요. 제 부인은 아무런 보험도 가입을 안 해서 좀 걱정입니다. 우리 부인은 무조건 여전히
저금이 최고의 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주위라서 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요. 주위에 친구들이 병에 걸리고 특히나 친언니가 얼마 전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광고에 많이 나오는 65세 이상 보험들 혹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65세 보험 그 광고 나오고 있는 것들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65세 이상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느냐를 네. 되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아,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 60세가 넘어가면 보험 가입이 거의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만큼 위험하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네. 판단에서 그렇게 됐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65세, 70세 되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 실손 의료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간편 심사 보험, 네. 아니면 무심사 보험 이런 보험들을 통해서 본인의 보장이 부족하다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65세 이상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네. 하면 뭐 물론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좋은 점들도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본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숨겼을 때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알리면 보장 못 받을까 봐. 거절이 날 것 같으니까 가입조차 못할 것 같으니까 네. 네, 이거를 그냥 속이고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조사에서 나오거나 이러면은 네. 보상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낸 돈마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을 때 네네.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는 뭘 보고 그거를 네. 가입을 시켜주는지 네, 그 유행어였죠. 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늘 연기 많이 보여주시네요. 가입 시켜준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만큼 네.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그러면 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무심사 보험이라는 네. 것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보험들은 대부분 네. 사망 시에만 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뭐 암이 걸렸다든지 네. 어떤 질병이 걸려서 네. 병원을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네. 나중에 보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네가 병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죽었을 때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예,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겠지만 대부분 질병이 있으세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그렇죠. 되면은 뭐 고혈압이라든지 그렇죠. 당뇨, 뭐 고지혈증 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건 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게 되는 거죠. 네. 물론 가족력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거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가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안 받아줘. 나 고지혈증 때문에 안 돼. 당뇨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차피 안 돼. 나 고혈압 있으니까 안 돼라고 하시는데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 심사라는 네.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조금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리하신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들어준 대신에 네네. 보험에서도 뭔가의 이익이 있어야 그렇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내용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네. 내용은 거의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가입을 하지만 네. 보험료는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가 더 올라가서 그 보험료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하다. 그렇죠. 받아는 주되 대신 돈을 많이 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무심사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심사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있고 네.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더라도 가입은 시켜줘요. 네, 가입은 시켜주지만 뭐 조항들이 있죠. 2년 이내 사망 시에는 낸 돈만 네. 돌려주겠다. 대신에 2년이 지나면 뭐 1,000만 원만 주겠다. 뭐 이런 조항들도 있고 합니다. 내가 버는 수입에 얼마 정도 보험료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버는 수입에 얼만큼을 보험을 들여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통상적으로 말하기로는 네. 내 소득의 10% 내외 소득의 10%. 내외로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뭐 10%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게는 뭐 30%까지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좀 특수한 경우죠. 네.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지인들이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거를 자기가 봤더니 네.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좀 이제 니즈가 강하신 분들은 네. 뭐 20% 30%씩 가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통상적으로는 뭐 10% 내외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그 보험 설계사 없이 좀 싸게 가입하는 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험 설계사가 없을 때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 단점 뭐 양면 네, 칼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 보험료가 일단은 싸죠. 네. 예,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고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요. 네. 일단은 비교해서 보기가 참 좋아요. 아, 좀 보기 편하게 해놨군요. 네, 일단은. 그냥 뭐 예를 들어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럼 각 회사별로 다 비교를 해서 아예 나오니까 아.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상품 구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품 구조가 상당히 어렵고 용어들도 되게 낯설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본인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혼자 속쓰림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죠. 그 전문적으로 이걸 좀 잘 조사하고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잘 조사하고 뭐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네요. 싼 가격에. 온라인 보험은 뭐 보험료도 싸고 네. 내가 시간이 날 때 뭐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접근성은 좋지만 네. 전문적이지 못한 분들이 네.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그 면허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뜬금없이 그 덤프 트럭을 몰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덤프 트럭 잘 몰아 아, 해보지도 않았는데 장롱면허인데 바로 차 타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버스를 갑자기 몰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상품에 좀 가입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네. 가격 위주로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좀 위험한 점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 그러면 내게 맞는 보험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 좀 알려줘야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 사실은 어떤 보험을 들었는가라는 거는 이 보험이라는 용어하고 보장이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보험과 보장.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뭐 파스타를 시켜서 먹으면 완성돼서 나온 요리는 파스타라고 하고 이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장이라는 거는 네. 이 재료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다가 아니라 내 보험에 어떤 보장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씩은 꼭 살펴보셔야 되고 네. 그렇죠. 가장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갔는데 이게 크림 파스타인지 토마토 파스타인지 재료에 따라 네, 달라지죠. 그걸 체크를 해야지 내가 맞는 보험을 들 수 있는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보험도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이 특약, 이 소위 말하는 특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이 특약들이 과연 나한테 잘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얼만큼 빈도수가 높은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보험 해지 시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뭔가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보험을 해지하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손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보험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뭐 손해를 보기는 보죠. 손해를 제가- 보긴 보는데 1년 동안 보장 한 번도 못 받고 보상 못 받고 해지를 했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네. 상당히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은 네, 해지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유지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주변의 지인들이 그냥 권유하니까 네. 싸니까 그냥 뭐 하나 하지. 뭐 아는 형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좋대더라 이거 너도 하나 해라. 그래가지고 뭐 나도 이거 하나 해야지. 네. 뭐 보험료 싸니까 하나 해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제 거를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그게 전화 받고 예 하다 보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보면은 네. 처음에는 이게 뭐 3만 원, 4만 원 이런 네. 뭐 3만 원 정도야. 네. 4만 원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게 네. 보험을 한번 투자를 이 저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네. 대부분 짧게 내고 끝나나요? 아니죠. 상당히 길게 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3만 원씩 하더라도 네. 이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 몇 네. 백만 원, 그렇죠. 몇 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보험들이 있고 네.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보험들이 있고 아. 요게 이 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 것, 가져가야 되는 거 제일 궁금한데요. 네네. 절대 일단은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되는 거. 네.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가입을 했던 고금리 아. 상품이 네. 이 고금리로 주는데 고정금리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99년도 뭐 이 네. IMF 터지기 전에 이럴 때는 뭐 실질적으로 뭐 7%, 8%짜리 고정금리로 주는 아. 보험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10년 전에 가입한 안보험 관련 상품이라든가 질병보험 상품이 네. 이미 납입이 끝났다. 음. 돈 다 내놓고 이제 보장만 받으면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10년 동안에 네. 이 보장 내용이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 보험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음. 또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이전에 네. 가입한 내가 만약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해 있는데 네. 이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2009년 10월 이후로 의료수비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네, 이게 100%를 주던 게 90%로 바뀌었고 현재는 이제 뭐 80% 주는 상품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보상 범위도 그 이전에는 뭐 1억까지 되던 게 네. 지금 이제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2009년 10월 이전에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다면 이미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네.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이 중에서 네네.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네. 회사별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상품에 따라서 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는 그 감액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감액 제도요. 네, 감액 제도. 네. 이 감액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망했을 때 2억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나는 이미 나이는 많이 먹었고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해 사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하면은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줄이고 따라서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이죠.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다운시키는 방법이 아. 예, 감액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네. 감액 완납 제도라는 감액 완납. 네, 네.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 내가 그냥 연태까지 돈을 냈던 기간 네. 보다 이제 남은 기간이 뭐 별로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그냥 돈을 한 번에 다 넣고 네. 이 보장도 조금 줄이는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감액 완납 제도라는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연장 정기 보험 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감액 완납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네. 요거는 만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만기.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 만기였다, 아니면 네. 뭐 종신보험이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만기를 60세로 줄인다든지 70세로 땡겨 오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납입 중지 제도라고 해서 네. 고객님들이 가입해 계신 보험들 중에 네.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붙은 보험들이 있을 거예요. 유니버셜. 뭐뭐뭐뭐 유니버셜, 네. 뭐뭐뭐뭐 유니버셜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 유니버셜이라는 게 이 납입 중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되죠. 그렇죠. 네, 기능이 없어지죠. 네. 근데 이 유니버셜 보험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2년 이상 내가 돈을 냈다 하면은 네. 그 이후에는 내가 납입 중지를 신청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보험이 해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연태까지 냈던 보험료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립보험료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 나머지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어느 시점 돼서 고갈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사라지는 보험. 그래서 그 납입 중지 제도가 있으면 내가 좀 보험료 내기 너무 부담스럽다. 네. 이런 부분들은 납입 중지 제도 활용하셔서 네. 보험료를 또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보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네. 저도 보험
문회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집에 와서 특약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앞으로도 또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이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피! 보험을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장 내용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보장 내용을 상담받지만 실제로 76.8% 정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후 보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1회 정도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내 보장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유사시 보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의 적정 한도 설계는 필요하다.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72%가 가입 후 중도 해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적정 한도의 금액을 설계해서 중도 해지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적정 보장 한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고 보험료 지출을 가계 수입의 1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온라인 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보험 상담사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냉정하게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고를 수 있는 온라인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효용이 크지 않은 불필요한 특약으로 인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기보다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